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용 프로그램 할 때도 그 T 써가지고 하는 것도 템플릿이라고 하죠. 그래서 골격을 만들어 놓는 거고, 그 T 자리에다가 우리가 원하면 스튜던트를 넣을 수도 있고, 렉탱글을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배울 거는 어떤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골격을 만드는 그런 패턴이다 라고 하는데,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잖아요. 그럼 메소드의 안에 들어가는 골격이에요. 그럼 메소드 안에 들어가는 건 뭐죠? 우리가 메소드 안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알고리즘이지. 그치? 그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떤 함수 안에다가 코딩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의 골격을 정의해 놓는 거예요. 템플릿으로. 그러면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구체화해야 되겠죠. 그쵸? 실제 쓰려면 골격이니까 그것의 구체화는 어떻게, 어디서 할까요? 자식 클래스에서 하게 됩니다. 부모에다가 골격을 만들어 놓고 자식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의 알고리즘 골격을 정의하고 알고리즘의 일부 단계는 하위 클래스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패턴의 특징이고요. 구조를 변경하지 않게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를 만드는 것이고요. 예를 보겠습니다. 그 교재에 나온 예제인데 커피 예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피를 만드는 예제예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없는 예제죠. 지난번에는 커피 가격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뭔가 실제 프로그램 쓸 수 있는데, 커피를 만드는 건 좀 뭐 그렇게 현실성은 뭐 실제 정보 시스템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커피라는 게 있고 티라는 게 있어요. 차 그리고 커피. 근데 두 개를 만드는 과정이 비슷해요.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리고 컵에다 딸고 첨가물을 추가하고 그런 거죠. 물을 끓이고 얘는 커피를 그라인드 하는 게 아니라 티백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컵에다 넣고 레몬을 추가한다. 첨가물이 또 티에 쓰는 첨가물하고 달라요. 영국에서는 티에다가 우유를 많이 넣어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골격이 같아요. 그러면 얘 두 개를 쓰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예요? 그쵸? 빨리빨리 코드 중복.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건 코드 중복입니다. 여기 보면 boil water, pouring cup 요 두 개는 얘와 얘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코드가 중복이 됩니다. 그럼 코드 중복을 없애야 되잖아요. 코드 중복을. 그럼 코드 중복을 어떻게 없애냐? 여러분들이 템플릿 메소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없애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서 공통된 메소드는 뭐야? boil water랑 pouring cup이죠. 그러면 공통된 거니까 갖고 올라가요. 어디로? 상위 클래스로. 그리고 실제 커피랑 티는 뭐 이세의 관계를 통해서 무슨 음료, 무슨 차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속이 어색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페인 베버리지, 카페인이 있는 베버리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boil water, pouring cup은 여기다가 정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다르니까 여기에다가 그 abstract 메소드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도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마 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템플릿 메소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여기에다가 뭔가 좀 더 많이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 prepare recipe라고 하는 메소드를
단순히 추상 메소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같으니까 절차가 4개씩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니까 걔를 아우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일 워터, 브루, 보링 컵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보일 워터, 포링 컵은 아까 방법이나 지금 방법에 마찬가지로 공통 코드니까 상위 클래스에 정의하면 되죠. 그렇죠? 나머지 두 개는 밑에서 정의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거 요거하고 다른 건 여기다가 이런 코드를 넣지 않는 거지. 요 코드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이면 뭐야? 메소드가 파이널이면 뭐죠? 재정의를 하지 말라는 거죠.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클래스는 내가 이거를 상속받는 애들은 뭐만 정의하면 돼요? 보일 워터랑 포링 컵만 만들면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얘네들이 퍼블릭일 필요가 있냐 없냐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활용하는 건 이것만 활용한다. 얘는 쓰지 않아. 밖에서 쓸 일이 없어. 우리는 그냥 요것만 불러서 쓴다 그러면 얘들도 퍼블릭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얘와 얘는 프라이빗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보일 워터랑 포링 컵은 여기다 구현할 거니까 프라이빗으로 가면 되고 요 두 개는 이제 아래서 재정의를 해야 되니까 프라이빗으로는 갈 수는 없고 이제 프로텍티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퍼블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뀌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템플릿 메소드라는 거예요. 골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위 클래스에 골격을 만들어 놓고 하위 클래스에서는 그 골격을 그대로 쓰고 거기서 구현하라고 하는 애들 몇 가지만 추가해서 구현을 해놓으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 베버리지가 커피로 생성이 되면 커피에 맞게끔 만들어낼 거고 티로 세팅이 되놓으면 티에 맞게끔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격을 만들어 놓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생각을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같이 이런 문제가 만났을 때 코드 중복 얘를 그럼 상속으로 모델링 하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는 게 있으니까 걔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상위 클래스를 앱스트랙트 클래스에다가 템플릿 메소드, 골격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메소드 안에는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이제 메소드들을 불러서 어떤 알고리즘이 완성되게끔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 메소드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프리미티브, 콘크리트, 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템플릿 메소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들이라는 건 하위에서 반드시 재정의해야 되는 메소드를 얘기해요. 그리고 콘크리트는 반드시 재정의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앱스트랙트 클래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거를 콘크리트 메소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훅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훅이라는 건 선택적으로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건 훅은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정의가 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 파이널이 돼 있고 만약에 얘가 앱스트랙트가 아니라 요 앱스트랙트를 빼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구현해 놨으면 이 add condiment라고 하는 애는 뭐가 돼? 훅 메소드로 불려지는 거지. 그러면 밑에서 재정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콘크리트 메소드 하위에서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 걔는 파이널 키워드로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프리미티브한 애들은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이제 앱스트랙트로 주고
혹은 앱스트랙트 키워드를 자바에서는 빼가지고 구현을 해 놓음으로써 선택적으로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기본 메소드를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요 예제가 이렇게 요게 이게 왜 훅인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여기처럼 커스텀 원스 컨디먼트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add 컨디먼트라는 것을 이제 쓸 거면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앱스트랙트로 해놓으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앱스트랙트면 내가 add 컨디먼트라는 거를 쓰지 않더라도 구현을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책에 있는 예제인데 훅이라는 것은 그 앱스트랙트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밑에 있는 애를 만들 때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방금 했던 거를 그냥 간단하게 쳐보죠. 꼭 쳐봐야 되는지는 그래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거에 차이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교재에 있는 예제를 아주 간단화해서 한번 같이 쳐봅시다. 템플릿 메소드가 들어갈 카페인 베버리지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프로젝트 만들었어. New class. Abstract class. 네 단계로 카페인 베버리지는 만들어진다. 아이씨, 뭐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다 그러면 퍼블릭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통해서 뭐가 템플릿 메소드이고 뭐가 콘크리트 메소드이고 뭐가 앱스트랙트 메소드인지는 또 뭐가 훅인지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로 되어 있는 얘 두 개는 콘크리트 메소드가 되어 있고 얘가 이제 템플릿 메소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컨디먼트, 애드 컨디먼트라는 건 훅 형태가 되겠죠. 훅.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커피는 카페인 베버리지를 상속받으면 만약에 내가 add condiment는 훅이니까 내가 원하면 오버라이딩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나머지 거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라이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템플릿 뭐가 틀렸죠? 메소드입니다. 별거 없는 건데, 그렇죠? 별거 아닌데 그냥 해봤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 메소드를 만들 때 우리가 요 템플릿 메소드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한번 고민스러워야 되겠고, 어떤 것을 훅으로 만들지, 콘크리트 만들지, 앱스트랙트 만들지를 잘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런 파이널 키워드나 앱스트랙트 키워드와 요 접근 권한을 잘 맞게끔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메소드를 만들 때 몇 가지 질문,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앱스트랙트 메소드와 훅을 언제 쓰냐? 이거는 응용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이제 하위단체 반드시 제정해야 되는 거고, 훅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템플릿 메소드 내에 추상 메소드가 너무 많으면 하위 클래스가 그 제정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베이스 클래스. 콘크리트 베이스 클래스라는 개념은 그 카페인 베버리지도 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앱스트랙트에서
그 자체의 객체 생성 안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객체 지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늘 상수 계층 구조에서는 단말만 객체를 생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다. 근데 그렇지 않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 베이스 클래스에서는 추상 메소드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프린시플이 있는데 헐리우드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헐리우드 프린시플은 이게 배우들이 자꾸 나 출연 좀 시켜달라고 전화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하면 전화할게.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거꾸로 아니면 PD들이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n't call us, we'll call you. 이게 이제 헐리우드 프린시플이에요. 전화하지 마라. 내가 널 필요로 하면 내가 전화를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상위 수준 요소가 하위 수준 요소에 의존하고 또 하위 수준 요소가 다시 상위 수준 요소에 의존하는 등 의존관계의 체인이 존재할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하면 상위 수준 요소가 하위 수준 요소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위 수준 요소는 절대 상위 수준 요소를 직접 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와 티를 구현할 때 카페인 베버리지를 상속받고 있지만 카페인 베버리지의 메소드를 내부적으로 호출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어떤 그 구현 방법이다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 상속하면서 부모 거 호출하고 부모가 자식 거 호출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같은 추상적인 레벨이 있는 것 사이에 의존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간단해서 빨리빨리 하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결국에는 템플릿 메소드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골격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컴페어 투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이 동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템플릿 메소드라는 개념이 꼭 우리가 봐왔던 이런 구조가 아닌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골격만 만들어 놓고 그 골격이 동작하게끔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르게 구현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큰 맥락에서는 템플릿 개념으로 이해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자체에서 어떤 것들이 템플릿 메소드 형태로 되어 있냐면 그 페인트 메소드가 페인트가 아니라 업데이트가 이제 템플릿 메소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업데이트에 페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라는 우리가 리페인트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자동적으로 불러주는 게 업데이트인데 거기서 이제 페인트가 자동적으로 불러지고 있고 우리는 페인트를 재정의 하죠. 뭔가 새로 그릴 게 있으면 우리가 그려야 될 게 있으면 그리고 set 메소드에서 add 메소드도 이제 템플릿 메소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et 밑에 있는 그게 해시셋이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구체화시키죠. 그 맞게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도 보면 그 안에 이런 패턴들을 활용해 가지고 라이브러리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또 궁금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호기심이 많은 존재들이니까 템플릿 메소드 이런 문제를 지금 배운 템플릿 메소드로 꼭 해야 되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다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뭐가 어떻게 하면 또 비슷한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포트 같은 경우는 컴퓨터 같은 걸 지나가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처럼 우리가 전략 패턴을 배웠었죠. 그렇죠? 전략 패턴. 그래서 이 전략 패턴은 보통 한 메소드를 바꿀 때 쓰는 거죠. 하나의 메소드. 그러니까 무슨 가위바위보 하는데 그 가위바위보 하는 전략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템플릿 메소드가 있으면 이 템플릿 메소드 안에 프리미티브한 오퍼레이션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들을 지금의 템플릿 메소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구현하고 있죠. 근데 자식들이 구현하게 하지 말고 해세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코드로 좀 보여드리면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식에서 얘를 만들라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앱스트랙트를 빼고 해세의 관계로 어떤 객체를 유지하고 그 객체가 얘는 이 브루와 애드 컨디먼트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정의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선은 카페인 베버리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여기에는 void brew, void pour in cup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커피 스트래티지로 이름을 바꾸고 얘가 이제 extend 하는 게 아니라 implement 뭐를 implement 해요? 카페인 뭐야? 아이씨, 포린 컵을 했어. add in condiments. 아이씨, add condiments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 패턴 비슷하게 보통은 전략 패턴은 어떤 한 메소드만 바꾸는 건데 이거는 여러 메소드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거죠. 약간 전략 패턴을 조금 확대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생성자 안 만들어놨나? 이런 식으로 카페인 베버리지를 이 스트래티지를 유지하게끔 해서 그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커피면은 커피에 따라서 만들게 하고 티면 티에 따라서 만들게 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변형인데 실제 어떤 게 더 좋냐? 정확히 뭐 얘기하기 힘든데, 이 가독성 측면에서는 아까 템플릿 메소 패턴이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 따라서 또 다를 텐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얘는 필요하면 요 하나의 객체 가지고 커피도 만들었다가 티도 만들 수도 있겠죠. 요것만 바꾸면. 셋을 바꿔줘서 커피도 만들었다 티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템플릿 어떤 패턴을 배우더라도 그 패턴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거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트래티지 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템플릿 점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해세 관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예제. 요거는 작년 기말고사 때 아마 냈던 문제인데, 여행 상품인데 패키지에 따라서 그 첫날, 둘째 날 하는 일들이 다르게 만약 만든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여행이라는 건 2박 3일짜리면 다 똑같고, 그 각각 실제 장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옵션, 패키지에 따라서는 어디는 박물관 가고 어디는 궁에 가고 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예제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리팩토링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이런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보니까 요 F 코드가, F 함수가 하나는 두 개가 단계가 좀 다르죠. 하나는 P 부르고 Q 부르고 G, H 부르고, 얘는 Q는 안 부르고 P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형태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든 거는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공통 코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든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코드들은 우리가 템플릿 형태대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템플릿 형태대로 바꾸면 이렇게 돼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달라지는 부분. 그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은 N이라는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메소드는 B는 A, P, Q, 얘는 P만 불론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이 F가 밑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템플릿 메소드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를 봤는데 템플릿으로 바로 적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잘 보면 어느 정도 유사성이 높으면 걔네들을 템플릿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도 가장 큰 장점은 코드 중복을 최소화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한번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데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쓰고 있지 않은 것도 잘만 변형시키면 템플릿 메소드를 쓰게끔 변형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다 끝났네. 이제 요약을 하면 이 템플릿 메소드는 비헤이비어 패턴이고 언제 쓰이냐? 메소드형 골격을 제공하여 자식 클래스들이 메소드의 특정 부분만 재적용하도록 해야 할 때. 근데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 쓰는데 이것들의 거의 기본적인 목적은 코드 중복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자식 클래스에 공통적으로 정의되는 메소드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 자식 클래스가 반드시 재정의한 메소드를 제어하고 싶으면 템플릿 메소드 개념을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은 템플릿 메소드의 구현. 그래서 인베리언트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인베리언트하는 건 변하지 않는 부분. 공통적으로 똑같이 가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뭐냐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훅 메소드를 쓸 건가 안 쓸 건가도 템플릿 메소드를 만들 때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까도 했듯이 코드 중복을 줄일 수가 있고 하이 클래스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패턴과 유사성이 있는데 전략 패턴은 알고리즘 전체를 바꿀 때 쓰는 거고 템플릿 메소드는 알고리즘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거기 있는 일부 단계만 바꿀 때 쓸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략 패턴 형태대로도 구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이미 봤었는데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전형적인 템플릿 메소드의 메소드 패턴입니다.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서는 골격, 생성한 골격만 만들어 놓고 그 생성하는 걸 누가 만들어? 하위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성할 때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사용된 것입니다.